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도 나와 계시고요. 같이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의 그래서 일발 장전의 주제는 중국과 좀 매칭을 시켜볼까요?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40, 50대 분들은 대부분 기억하시는 홍콩 루아르의 이제 과거작이죠. 천장지구. 거기 보면 이제 OST가 아마 추몽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타이틀은 저렇게 안 나가는데, 네. 추몽인. 꿈을 쫓는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꿈을 쫓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오늘 이제 도배가 또 되겠죠. 어제 도배가 됐는데 카카오의 이제 공모주 청약 얘기일 겁니다. 뭐 사상 최고의 청약 경쟁률, 고객 예탁금 60조 원, 뭐 시중에 하루에 5조 원이 늘어나고 뭐 다양한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1억 원을 공모주 청약에 넣으면은 몇 주 받느냐? 지금 청약 경쟁률 1000대 1로 쳤을 때는 뭐 8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8주면 하루 첫날 이제 따상을 했을 때 얼마 수익 난다? 뭐 이런 것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실생활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얘기죠. 먼 얘기고. 그래서 그걸 대안을 찾다 보니까 그럼 카카오를 사야 되나? 카카오 어제 봤더니 또 위에서부터 쭉 밀리고. 또 이제 BTS 얘기입니다. BTS도 뭐 좀 다양하죠. BTS 관련주들도 막 언급이 되는데 BTS는 지금 뭐 에미상에도 또 노미네이트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미상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미 어워드. 네. 지난번에 기생충이 이제 오스카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래미 어워드에 되면 우리나라의 영화와 이제 또 뭐 노래가 미국의 그 탑 랭킹 되는 그 뭐 어디에 상징이 굉장히 큰데 하여튼 관련 기업들은 또 얘기가 달라요. DPC는 장대음봉입니다. 시가 최고가에 종가 최저가고 넷마블도 떴다가 확 밀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추몽인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자꾸 꿈을 쫓다 보면은 실제 수익률하고는 전혀 별개로 완전히 동떨어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동근 차장님 오늘도 아마 카카오 게임즈 얘기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금 제목을 보면서 정말 앵커께서 잘 정하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지금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쫓아가면은 못 먹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계속 쫓아다니다가는 결국 그러니까 누구 표현대로 수수료만 날리는 시장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네. 딱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장 보면은 그저께 올랐던 종목들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순환매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만큼 시장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종목들은 좋아요. 되게 종목장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방향성 있는 종목장이 아니고 그냥 뭐가 좀 덜 올랐나 뭐가 좀 못 올랐나 아니면 뭐가 좀 좋은가 이런 식의 어떤 약간 그 컨테스트 형식의 종목장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정말 쫓아다니다 못 먹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 뭐 이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뭐 지금 사실 이제 어제 16조 원이 몰렸군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 아시겠지만은 SK바이오팜이 31조가 들어왔거든요. 이틀 동안. 첫날에 이제 6조가 들어왔고 두 번째 날에 25조가 들어왔는데 네. 요번에는 어제 그런 말 거기다 대입을 시켜오면은 오늘 얼마가 들어올지 잘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거기다 물론 그대로 대입은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경쟁률이 일단 SK바이오팜이 뛰어넘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1000대 1은 뭐 가볍게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뭐 한 1500대 1 이상도 나오지 않겠는가. 오늘 보통 이튿날 두 번째 날 청약은 몰리거든요. 뭐 여러분들 네. 아시겠지만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정말 이러다가는 1억 넣어도 지금 어제 뭐 얘기가 1000대 1이면은 1억 넣으면 한 8주 받나 뭐 그러는데 그것도 뭐 증권사마다 또 다르겠죠. 근데 그것도 못 받는 뭐 이런 상황들이 정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노력 대비해서 수익성 형편없는 네. 뭐 설사 정말 말대로 따상이 들어가더라도 며칠 동안 상한가를 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SK바이오팜을 받기 때문에 한 5주 정도를 받는다고 치면은 네. 5주면은 한 10몇만 원인데 그게 따블이 나도 10만 원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큰 돈이죠, 물론. 물론 네. 그런데 이게 1억을 들어서 1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받는다는 게 사실 별로 저는 경제적인 효과는 좀 이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은 요번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상장을 앞두고
대기 자금이 뭡니까 이제 MF에 몰린 자금이 60조를 돌파했어요. 사상 최초로. 네. 여기에 들어가려고 이제 들어온 자금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이 좋다 보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꿈을 쫓는 그런 자금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조금 더 단편적으로 표현하면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그렇죠. 떡.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 좋은 그거예요. 일을 시키는지는 잘 그렇죠.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저는 좋을 거야. 아마. 사실 뭐 특히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좀 이제 기본에 좀 충실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게 특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뭐가 좋다더라, 뭐 가면 오늘 상한가 들어간다더라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뭐 그야말로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좀 기본에 충실해서 수익을 크게 내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현대차, LG화학.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종목들인데 수익률을 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좀 그 기본에 충실한 쪽에서의 어떤 종목을 찾아보는 것이 지금 새로 이제 특히나 이제 정말 꿈을 쫓으러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꿈만 쫓지 마시고 현실에 좀 입각한 네. 그런 투자가 좀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카카오를 사는 거는 어떨까요? 뭐 카카오도 저는 계속 좋게 보는 종목인데. 네. 근데 SK 바이오팜을 보면 SK는 사실 그 전에는 뭐 상장 전에 막 불붙다가 실제 상장하고 이건 주가는 또 달랐죠. 근데 경우가 좀 다르다 생각해요. SK하고 카카오는 좀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시장의 중심에 있고 트렌드에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어떤 SK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의 상장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좀 움직였다면은 카카오는 그게 아니더라도 계속 움직여왔던 종목이라는 거죠. 네. 언택트의 어떤 대장주라는 입장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회의 변화, 산업의 변화라는 이러한 어떤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경우는 다른데 어쨌든 저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돼서 이제 이 이슈가 소멸이 되더라도 카카오가 뭐 시장의 관심권에서 멀어진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우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뭐 카카오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만약에 한번 뭐 조정을 받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한번 또 매수의 기회를 접근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어제 뭐 우스갯소리로 객장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 청약을 하러 가신 분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저희 집사람이 사실 물어본 얘기인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미국 FDA 임상 3상을 통과해서 빌보드 1위에 올랐다며 이러길래 뭔 소리야 이게. 여기 봤더니 이제 SK 바이오팜의 BTS와 카카오 게임즈를 몽창 섞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 정도로 관심을 둔다는 얘기는인데 하여튼 재미삼아 얘기 들었지만 지금 뭐 화면에도 나갔습니다만 실체에 근접한 투자를 좀 잡자. 추몽인처럼 이제 꿈을 너무 쫓지는 마시고 실제 꿈은 어디에 있는지 그 얘기 해드리려고 좀 빔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이라고 하면 생뚱맞을 수 있지만 앞서 이제 KH 바텍이라고 하는 걸 해줬죠. 저는 오늘 ENF 테크놀로지와 이제 동진 세미캠을 좀 보고 싶어요. ENF 테크놀로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소부장 1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건 이 불산하고 감광제,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포토레지스트는 사실 일본이 반도체와 그 디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전량 다 일본이 만듭니다. ARF라고 하는 불화아르곤 PR은. 근데 그 ARF PR을 만드는 원재료를 ENF 테크놀로지가 역으로 일본에 수출해요. 그럼 일본에서 그 PR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여온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는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동질세미캠은 지난번에 우리 2차 전지 얘기할 때 그렇죠. 노스볼트 얘기했잖아요. 네. 기사가 이제 살짝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그 NDA 때문에 회사하고 뭐 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팩트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실제 꿈을 쫓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주 뭐 제가 감히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적절한 접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네, 카카오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이제 공모 밴드 상단이 이제 24,000원에 공모가 결정됐잖아요. 네. 시총이 이제 1조 8천억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장외에서는 이미 거의 뭐 6만 원 위에서 이제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따상을 이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SK 바이오팜 우리가 과거 이제 선례를 잊어버리더라도 장외에서는 이미 6만 원 이상에서 거래가 됐던 회사가 공모 가격이 24,000원이고 야 이거 주식만 받으면은 아무리 못 가도 6만 원까지 가겠네라는 건 아주 현실적이고 정확한 판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어제도 기사화가 좀 많이 됐지만 사실 이제 1억을 넣었을 경우에 경쟁률을 이제 1000대 1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한 8주 정도 받을 수 있어. 24,000원짜리 이제 8주 받으면 한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게 이제 6만 원까지 가더라도 한 30몇만 원 이제 버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억을 넣어서 30몇만 원을 버는 거면은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는 0.3%, 0.5% 이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를 과연 이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바닥에서 들어가가지고 1억을 이제 배팅을 해가지고 한 3% 수익 나면은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접근 방법이 맞는다라는 걸 여러분 다들 아실 텐데 이게 어찌 보면은 SK 바이오팜을 이제 놓치신 분들 어찌 보면 이제 패닉 바잉이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봤는데 나도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게 좀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제 접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 10억, 20억 정도 공모 청약을 이제 넣을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수천만 원대 이제 뭐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네. 우리 직장인 분들이 막 신용대출 받는다고 어저께 뭐 신용대출 창구도 다 마비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영끌, 그렇죠. 영혼까지 또 끌어오는 뭐 여유. 그렇게 이제 수천만 원의 청약을 이제 참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불과 내가 받는 주식이 뭐 한 주, 2주 정도밖에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좀 비이성적인 또 그리고 실제로 기대 수익 자체가 정말 좀 미미한 이제 이런 투자는 사실 조금 재고를 해 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반면에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ENF 테크놀로지나 동질세미캠 최근에 IT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동질세미캠의 기업 가치 사실 카카오 게임즈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우수한 기업 가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정말 좀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동진세미캠도 이제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이제 이슈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제 기관들의 대규모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ENF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동진세미캠의 뭐 견줄 정도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캐파가 뭐 동진세미캠 정도는 안 되지만 EUV 쪽 이제 강강액도 이제 국산화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브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그야말로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자금 여력이 생긴다면 동진세미캠이나 ENF 테크놀로지를 정말 한 달 정도의 한 달도 사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한 달 정도의 계획을 세우시고 좀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분할 매수 진입을 하시면 저는 카카오 게임즈 공모 청약에 참가하는 것보다 거의 수십 배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더 냉정한 판단 그리고 어저께 이제 IT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이제 장비 소재 기업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제법 좀 뚜렷하게 좀 해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더더군다나 오히려 좀 더 좋은 이제 전략이 ENF 테크놀로지나 동진세미캠 이런 이제 IT 계열에 특히나 이제 또 고밸류를 좀 받을 수 있는 소재 기업들 쪽으로 저점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일본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사실상의 일본 총리로 확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 아베 총리보다도 사실 더 극우적인 성향도 없지 않아 있고 아베 정책의 대부분을 계승할 것 같은데 이 스가가 이거 하여튼 그 소부장과 또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IT의 케미컬이나 이쪽은 또 볼 수 있는 거. 사실 이제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실 스가 이제 관방장관이 총리가 되는 게 거의 지금 확실시 되면은 네. 결국 한일 관계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급격하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 사람도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베 정권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략 그냥 그 남은 작년 임기 동안에 네. 그대로 그냥 그 이제 그 계승을 하는 아마 이런 정책들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런 우리나라 이제 수출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또 한 번 또 시장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환경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제 과거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면 처음에 사실 시작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수출 금지하고 이러면서 뭔가 좀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아니 어려워지니까 좀 이제 살아보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이제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는 이게 생각보다 빨리 결과물들이 나오고 굉장히 그 이런 뭐 이제 수입 대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이제 어떤 그 결과물로 나타나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을 확대를 시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좀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어떤 그림들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이제 대형 이제 회사들도 이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이제 구도가 달라졌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이게 뭐 이제 일본 관련해서 뭐 이제 일본이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올라간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독립세미캠이라든가 뭐 이제 그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좀 SK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저는 계속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대표주들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소재 관련된 대표주들은 충분히 지금 뭐 우리 김영민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도 충분히 받았어요.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저는 접근해봐도 좋은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놓고 봤을 때는 시성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이래서 뭐 다들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뭐 테슬라, 애플 우리하고는 조금 이렇게 요원한 이제 실체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기업들을 좀 얘기해 드렸고요. 자, 김현 매니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가셔야죠. 이벤트 오늘은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방금 우리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주식은 절대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정말 오늘 시장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자산에 따라서 과연 어떤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톰 브라운 에디션 참 갖고 싶은 에디션인데요. 네. 제가 갤럭시 노트 2 출시되고 나서는 바로 이제 매장에 가가지고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요번 주에 가기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에 가서 실제 이제 체험도 한번 해보고 한번 구경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니 기회가 되시면은 저희 스튜디오에 네. 한번 실물을 보여주시는 것도 네, 제가 뭐 구입을 해와가지고 네. 보여드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검토를 한번 광고를 해보도록 떠나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을 보는 그렇죠.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언팩 행사, 뭐 애플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또 전 세계 또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 1위를 또 차지하는 기업이고 폴더블 폰 스마트폰 시장은 어쨌든 애플보다 지금 좀 앞서 있다. 좀 긍정적인 부분을 포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KH 바텍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요. 저는 오후 4시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시장 전략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을 함께 해주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